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1,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새 환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했고 또 여기에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도 두 자릿수대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는데 거리두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유재복 위원, 일단 1,000명을 넘은 데다가 지금 이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078명이니까요. 예. 지난 1월 21일에 첫 번째 환자가 나온 이후로 하루 발생으로는 가장 많은 숫자고요. 지난 8일에 수도권이 2.5단계로 오르고 그 비수도권은 2단계로 올랐으니까요. 네. 방역 당국이나 정부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날 시점인데 오히려 환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사망자가 어제 12명이 늘었습니다. 네네. 그 전날에 13명, 이틀 사이에 2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예. 위중증 환자는 어제 21명이 늘었고 그 전날은 20명이 늘었습니다. 이틀 동안 41명이 늘었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이렇게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연속으로 많이 나온 것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두려운 현상이다. 이게 네네. 이런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위중증 환자로 가게 되면 이것은 이제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고요. 예. 시도별로 보면 수도권은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제는 전라북도가 75명으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제에 있는 요양원의 예. 파장인 것 같고요. 어제는 검사가 47,549건 가운데 1,078명이 나왔기 때문에 양성률은 2.3% 정도, 오히려 좀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 선별검사소가 지금 이제 속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제는 43곳에서 14,000명 정도가 검사를 받았고 네.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선별검사를 통해서도 예. 확진 환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특성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이 선별 검사를 검사소에서 검사했던 사람들의 그 확진이 과연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문의를 해놨다고 했는데 그 답을 네네. 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 이제 그 포함이 돼서 네.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검사 량과 예. 거기서 나오는 확진자 수가 이제 도표로 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결과물을 제가 받아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 집계는 반영이 된다라고 어제 보면 될 이제 것 같은데요. 저녁 6시 기준으로 왜냐하면 예. 이 임시 선별 진료소는 9시 6시까지 하거든요. 네. 그때까지 한 검사량과 확진 결과가 오늘 아침에 이제 도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김제 요양원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집단 감염 사례가 바로 이제 그 김제 요양원과 당진 교회 집단 감염 여파거든요. 그 상황도 좀 정리를 해보죠. 그 종교시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이달 들어서 보름 동안 종교시설 집단 감염이 10건에 547명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그래서 각 그 교회별로 감염자 수도 100명 넘는 감염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위험 요인이 우선 그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들이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밀폐된 환경, 그다음에 이제 방역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한 사이에 소모임이라든가 예. 교회 내 공동 식사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적어도 이 네 가지는 앞으로 연말을 맞아서 종교시설에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말씀하시죠. 당진의 나음교회라는 곳은 112명까지 늘어났는데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산에 있는 기도원, 이 기도원이 이제 제2의 집단 감염지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그 경기도에 있는 그 교회들도 이 기도원에 가서 합동 기도를 올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교회의 교인들이 네. 이 기도원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올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N차 감염이 일어나서 전국 각지의 교회로 퍼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거군요. 아무래도 지금 그 최근에 그 교회 감염의 양상을 보면 예. 마스크를 뭐 평소에는 착용을 하다가 뭐 찬양을 한다거나
또는 뭐 식사를 한다거나 이게 숙박 같은 것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감염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강원도 스키장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일단 뭐 스키장에 그 온 관광객은 아니고 거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 간에 감염이 이뤄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 아마 숙소에서 예.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게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6명이 확진이 됐는데 4명은 그 스키장에서 만들어 놓은 아르바이트생 숙소. 그러니까 기숙사를 이제 스키장에 이제 그 숙소를 마련해서 같이 생활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요즘에 야간 스키라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4명이 됐고요. 2명은 그 이 스키장에서 위탁한 스키 학교의 관계자인데 네. 이 스키 학교도 숙소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서 감염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은 그 스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예. 이게 용평 스키장인데요. 한 800여 명 전수 검사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뭐 그 스키를 즐기러 온 사람으로 퍼졌다는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교수님 지금 이제 스키장에서 뭐 그전에도 골프장에서 확진된 사례도 있었는데 이게 야외 활동을 하면서 과연 이제 이게 확진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감염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논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보면 일단 스키를 타기 위해서 야외에서 뭐 서 있는 줄을 서 있거나 이러는 과정에서 감염된 건 아니고 아르바이트생들끼리 숙소에서 감염이 됐다고 하면은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야외에서는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스키장 같은 이런 곳들은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가는데 예. 뭐 가족과도 가지만 지인들과 친구들과 가죠. 그러면 그렇죠. 차량을 공유하면서 감염이 한 3배 가까이 높아져요. 그리고 숙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수면 잠을 같이 자면 뭐 7배 정도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고요. 그리고 식사를 반드시 하기 때문에 네. 마스크를 착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외 스키 탈 때 감염되는 것이 아니고 예. 스키를 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식사나 수면이나 차량 공유에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3단계 격상을 말하는 이유가 예. 이런 모임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야지만 감염이 안 되죠. 아까 얘기하셨지만 선별진료소 19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제 그럼 그 19명에 대해서 밀접 접촉자를 찾기 시작하면 거기서도 N차 감염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네. 그걸 고려한다면 우리가 지금 조금 더 빨리 격상을 했어야 되고 조금 더 빨리 이 선별 검사를 무료로 해줬어야 되지 않나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이제 앞서서 전반적인 오늘 그 발표된 어제 확진 환자 수를 보면 뭐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난 부분이 이제 걱정된다고 유재복 해설위원이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이 방역 당국에게는 상당히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제 그저께 확진자가 좀 줄었지만 사망자랑 위중증가 늘기 시작했어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 가족 감염이 많이 되고 또 이제 요양원에 지금 많이 나오죠. 네네. 요양병원. 그런 곳이 다 위중증자예요. 근데 이제 확진자가 늘면 당연히 가족 감염이 많이 늘고 그중에 고령자 부모님들이 감염이 되시는 거죠. 지금은 우리 가족 감염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 그래서 주기적 검사뿐 아니라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요양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어제 보니까 이제 신속항원 검사를 동원해서 더 빨리 검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주마다 특히 외부 종사자들에 의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항상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검사를 해주시면 초기에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위중증자 환자가 느니까 이제 병상이 지금 문제가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중요한 거는 위중증자를 가지 않게 치료 방침을 잘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공병원을 아무리 증서를 하셔도 지금 상태는 어렵고 네. 그리고 중환자실 격리병상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을 우리가 부탁할 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민간병원에게 네. 철저하게 확약을 주셔야 돼요. 과거에 대구처럼 이렇게 좀 불편한 관계가 되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살 때도 뭐 계약금을 먼저 예, 걸듯이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민간병원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게 신뢰성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컨테이너 병상은 지금 오늘 날씨를 보셨지만 이런 곳에는 환자를 둘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연수원이나 강당이나 이런 곳을 조금 더 폭넓게 좀 우리가 생활치료시설을 다 마련해주고 그 이외에 일반 병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연수원 정도에도 충분히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병동을 좀 개설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항체치료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아산병원에서 이제 환자한테 치료 승인이 된 게 아니고 목적으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항체 치료를 여러 번 말씀을 예, 드렸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항체 치료제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저는 유효한 치료제이자 예방약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승인이 되면 우리 확진된 분들한테 주사를 맞고 예. 그리고 격리실에서 최소한 생활치료제 한 일주일 정도 가족과의 감염 차단 위해 격리를 하고 그 후에는 집으로 가시게 되면 한 4배 이상 입원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병동도 보존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병동이 보존이 되면 거기서 최대한 치료를 잘하면 위중증자로 가는 거를 막을 수가 있는데 네. 벌써 어제 오늘
중증 환자가 40명이 늘었어요. 예. 아마 감당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 최대한 빨리 3단계 격상을 하고 민간 병원에 최대한의 재정 지원을 약속을 하셔서 예. 우리가 의료진들 중에서 병원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뭐 서울과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이 한계에 다다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4일 기준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76.7%이고 서울시는 84.1%입니다. 서울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총 77개이고 사용 중인 병상은 75개로 입원 가능한 병상은 2개입니다. 현재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기자 중에서 이틀 이상 대기자는 이제 11명 정도 됩니다.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개소 준비에 따라서 지연된 부분도 보통 이틀 지나고 나면은 시에 있는 생활치료센터로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그 입소를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입소할 때 이제 가족이 여러 명 걸리거나 가족 중에서 이제 일부 걸렸는데 남은 사람들의 돌봄이 안 되어져서 전체적으로 가족이 전체적으로 이제 입시를 요청하는 그런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이것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병상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민간 병원의 협조를 빨리 구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발표를 보면은 방역 당국에서는 아직까지는 민간 병원의 협조를 요청할 만한 그런 심각한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예. 이제 조금 전에 그 서울시 방역통제관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막 나온 병상 상황을 말씀드리면 예. 어제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현재 전국의 병상이 40개 남았고요. 네. 서울은 단 하나 남았습니다. 그나마도 줄었죠. 예. 경기는 하나도 없고요. 인천이 2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남은 중환자 병상은 3개뿐이라는 거. 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주에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그 중환자 병상을 300개 확충하겠다. 예. 이제 그 계획 중에 민간 병상 얘기도 나오긴 나왔죠. 그런데 네. 민간 병상은 여러 전문가께서 말씀을 하셨고 천 교수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협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 정부에서 민간 병원에 협조를 요청하면 민간 병원에서 그 협조를 받아들여서 병상을 내주는 그 대신 이제 그 정부에서는 그와 관련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 비용이 하루에 이제 환자를 받게 되면 평상시 비용의 10배 정도를 주니까 400만 원 정도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민간 병원 입장에서는 거기서 들어가는 뭐 인력이란 문제가 있고 또 코로나19 병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꺼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방역 당국에서는 그것을 뭐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네. 상태인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 다 이제 무슨 공공병원을 전부 다 이제 그 중환자 병상으로 돌리겠다는 건데 네. 사실 공공병원을 하게 되면 그 저소득 그 소득이 좀 낮은 분들이 진료 문제, 진료 소외 문제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민간 병원이 확보하고 있는 병상이 이제 충분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으니까요. 예. 그 통계를 보면 전 세계에서 중환자 병상이 우리가 적은 편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는 병상이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정부가 동원 명령을 내려서 민간에 있는 병원을 병상으로 받지 말고 뭐 통째로 받는 방식 이런 방식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방역 당국의 그 판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네. 지금 사실 그 민간 병원과 그 소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병원에 동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근거로 든 것이 그러니까 이제 회복하는 환자들을 빨리 신속하게 1인실로 옮기면 중환자실에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글쎄요.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위중증 환자 수를 본다면 과연 그렇게 1인 병실로 옮기는 환자들이 그만큼 많아질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의문이 드는데요. 중환자는 회복이 굉장히 느리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전문 인력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나오는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저는 이제 중환자를 보는 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어려운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의료인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뭐 코로나19 의료봉사에 전국의 의대생들이 뭐 300명 넘게 지원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또 뭐 국시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의사 시험을 빨리 땡겨서 봐서 의료 인력을 확보를 했고요. 네. 제가 인턴 시험을 볼 때는 저는 실습 시험이 없었습니다. 필기 시험만 통과하면 인턴 국시가 통과가 됐었는데 최근에 실습 시험을 가을에 먼저 보고 그다음에 필기 시험을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필기는 거의 다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저는 필기가 통과되면 이런 국난 상태에서는 실기 시험을 면제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축소를 해주게 되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정부에서 전문의 시험을 면제할 테니까 전문의 되는 3, 4년 차를 동원하겠다고 그건 절대 반대입니다. 전문의 시험은 반드시 보아야지 그 전문의 자격이 있는 거고요. 국시는 이미 필기 시험을 통과하면 저는 일정 부분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하고 인턴이 수급이 안 되면 인턴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주춧돌 네네. 밑받침이 거기가 빠지게 되면 집안이 흔들리게 됩니다. 의료 현장에 있는 분들이라면 얼마나 인턴 역할이 중요한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그 정도로 부탁을 드렸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국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이나 의료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협조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국에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하면 전 분명히 해결할 수 있고요. 인턴의 필기시험 통과와 동시에 인턴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거기에 봉사하러 갔다는 건 전 정말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정부 당국과 약간의 그런 오해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만 충분히 저희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들어서 정부 당국과 의료계에서 인턴 시험을 보게 해서 보게 하든지 아니면 면제도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턴 할 사람들이 만약 인턴이 없으면 대학병원뿐 아니라 공공병원도 무너집니다. 지원자가 없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 대학병원에 내과가 대부분 이 코로나 환자를 보는데 내과가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인턴이 안 들어오게 되면 전연차, 1, 2년차가 나가요. 저는 당직을 이제 시작합니다. 밤에 야간 당직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전공의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점이 아마 대학병원마다 다 있을 거고 정부 당국에서 이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은 지금 지난번에 이제 국시를 거부했던 그 4학년들에게도 국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빨리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필기 시험만 보고 의사면을 땄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습 시험을 같이 2차로 보는데 우리 학생들이 아마 전부 다 필기 시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만 보고 면제를 해주거나 아니면 실기를 축소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모은다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의료진을 빨리 확충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달라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뭐 거리두기 격상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의 같은 경우에도 부산은 이미 이제 2.5단계로 격상을 했고 제주는 일단 제주도로 입도를 하려면 검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단계로 격상을 하겠다는 거고요. 어제 제주도가 15명입니다. 제주도에서 하루에 15명이 환자가 나왔다는 건 이제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렇죠. 대부분의 환자가 어떤 거냐면 관광객입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이 다른 지방을 방문했던 도민이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감염이 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죠. 제주도는 어떤 그 입지적 특성 때문에 감염자가 나타나면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18일부터 2단계로 격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조치들은 2단계에 맞는 조치들이 취해지는데 거기에 보탠 것이 앞으로 제주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검사를 받거나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제주도민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음성 확인서를 받든 아니면 검사를 받든. 근데 검사는 지금 제주도는 그 들어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검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 같으니까 좀 그 음성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을 좀 요청을 했고요. 지금 제주도가 걱정인 것은 스키장과 함께 연말에 크리스마스하고 연말에 호텔 예약률이 80%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비행편도 뭐 거의 매진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부 코로나를 탈출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가는 무슨 그런 그 모임도 많고 그런 여행 모임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제주도민은 무슨 죄입니까? 제주도민들이 그것 때문에 받을 피해를 생각해서라도
사실은 이번 겨울에는 좀 자제를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를 피해서 제주도에 가면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예. 이번 조치는 18일이 아니라 당장 오늘이라도 내려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 뭐 부산이나 제주 같은 상황은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상당히 이제 확진 환자들이 좀처럼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 정세균 총리가 뭐 3단계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당장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당국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3단계라는 게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3단계 다음 단계가 없다는 것. 네. 그러니까 지금 2.5단계도 상당히 강한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3단계 조치를 취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한다면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방역 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그 생활방역위원회라는 게 열려서 사실 대부분의 결정들을 하는데 네. 이 생활방역위원회는 방역 담당자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경제 부분, 뭐 다른 부분에서도 전문가들이 다 와서 예. 의견을 내는데 특히 지자체와 경제 쪽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방역 당국은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방역 당국이 종합적인 평가를 하겠지만 예. 지금의 발생 상황이나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도 3단계가 늦을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때를 놓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은 뭐 이 3단계 상향 배제를 못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대책을 검토를 해보라고 각 부서에 이제 지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봤을 때 좀 늦은 대책 마련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미 이런 상황들은 예견됐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늦었죠. 2단계, 2.5단계도 늦게 상향해서 효과를 못 받고 3단계가 돼야 되는 이유는 예.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해야죠. 예를 들어 스키장 같은 경우도 문을 안 열었으면 못 갔겠죠. 제주도 같은 경우도 비행기나 이런 대중교통을 정부에서 제한을 해서 못 갔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할 때는 PCR 검사 음성인 사람만 타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3단계를 못 올리게 되면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상태에서 위중증자랑 사망자가 늘기 시작하면 의료체계가 절대 못 받쳐줍니다. 네네.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의료체계가 차단이 되게 되면 경제는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너무 정부가 지금 경제 문제로 못 올리시는데 다른 나라든 다 3단계뿐 아니라 봉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봉쇄에 가까운 3단계는 분명히 일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라도 격상을 해서 이 고비를 넘긴 다음에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모두 이제 3단계는 빨리 좀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일단 뭐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또 백신이라든지 뭐 치료제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해외 상황을 보면은요. 뭐 영국에 이어서 미국,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제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백신은 이제 입구에 막 한 발 디딘 상태도 아니죠. 유럽연합도 영국에서 지난달에 그 백신 승인을 했을 때 네. 너무 성급하다. 그렇죠. 검토도 제대로 않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충분히 검토하겠다. 그래서 제시한 게 12월 말입니다. 예. 28일에 우리는 그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거기서 권고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각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이 민원이나 요청을 너무 많이 넣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심사 자체를 일주일을 당긴 거죠. 그래서 21일에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발생 상황이 거의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21일에 이제 그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권고안을 만들죠. 지금 네네. 똑같습니다. 권고안을 만들어서 EU 집행위원회에 올리면 집행위원회에서 바로 한 2, 3일 안에 승인을 내서 올해 안에는 유럽연합 국가들도 백신을 맞게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예. 글쎄요, 백신이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의 상황도 지금 해외 사례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또 이 거리두기 단계 역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